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청정 천안을 만들기 위한 다짐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와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한 코로나19 청정 천안 다짐 선포식. 신축년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모인 첫 공식 행사였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엄중한 위기 속에서 70만 시민의 배려와 협조로 2020년이라는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다며 위기를 넘어 비상하는 천안을 그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고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천안을 만드는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다.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의회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조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2021년 천안시 의회도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경기 회복을 위한 국비 확보와 방역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펼쳐나가면 충남의 수도시당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극복을 이룬 도시고 그리고 청정지역으로 제일 먼저 선포할 수 있는 도시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면서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천안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방역 대책에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하고 참석자를 대표해 박상돈 시장과 유홍준 천안시 노인회장의 신년 다짐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해마다 개최했던 신년 교례를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무료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15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는 15일까지는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입구가 두 곳입니다. 접촉자 등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과 증상이 없는 자발적 검사 참여자를 구분한 겁니다. 시는 최근 시민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개방했습니다. 지난 6일까지 약 9,500명이 검사를 받아 증상이 없던 숨은 확진자 15명을 찾아냈습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3,6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합니다. 매일같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운수 종사자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기한 내 검사를 받고 운수 종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수검사가 시작되자 선별진료소 주변은 검사를 받으러 온 택시들이 질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침도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 꼭 앞에 타더라고 그러면은 그게 참 위험해. 불리한 점이 많아요, 택시기사들. 앞서 병천 식품 판매점발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사를 유도해 호평을 받았던 천안시는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확진자 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임시 휴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합니다. 대상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와 실내외 테니스장, 북부스포츠센터, 한들문화센터 등입니다. 또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체육관과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한파로 인해 선별진료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검사 대상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탄력 운영 기준은 1일 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 또는 1일 최고기온 영하 5도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치원읍과 어진동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운영 중단 기간 중이라도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유증상증에 대해서는 낮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집중적으로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겨울 들어 세종 지역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도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북악면의 한 양계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난 5일 이곳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개 13만 7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 10곳, 사육 중인 가금류 27만 3천 마리 역시 예방적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500m 지금 있는 농가들 다 이동 제한 조치되어 있고요. 지금 그 발생 농장 살처분 진행 중이고 추후에 이제 이동 제한한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안 지역 가금 농장에서도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성남면 종우리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면서 확진 농장을 포함해 인근 3km 안에 있는 농장까지 모두 65만 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지난 4일과 5일 잇따라 성완 산란계 농장과 병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천안 지역에서만 살처분되는 가금류 수는 모두 14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천안 지역에서 사육 중인 전체 가금류의 15% 정도입니다. 세종과 천안시 모두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7일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예찰과 소독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AI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면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2021년 세종시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민관 협력 배달 앱이 당장 이번 달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지난해 말 모두 6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가운데 이 중 2개 업체가 이달 중 시범 운영되고 다음 달부턴 모든 업체가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관 협력 배달 앱이 도입되면 소상공인들은 최대 12%에 이르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떨어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배달앱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0%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요금 조회나 수도 사용량 확인, 자동이체 신청, 자가검침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특히 자가검침을 이용하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음 달엔 내부순환 BRT 보조 노선이 신설됩니다. BRT 전용 도로와 1번 국도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10시 4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보조 노선은 시민 이용수 등을 고려해 향후 정규 노선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부턴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확대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였던 운행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7월부턴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와 수사, 자치 사무로 구분되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가정폭력과 같은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고운동에 건립 중인 세종시립도서관이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이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역시 하반기 중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2020년 화재 안전지수 1등급을 획득하면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과 19년 모두 5등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해 만에 4등급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3년 130명에 불과했던 소방관을 507명까지 늘리는 등 소방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올해부터 특별 공급 물량 배정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 일반 공급 청약을 노렸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이달 말 분양 공고가 날 예정인 6-3 생활권 2개 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에 대한 민원성 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소식에 일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과연 문제가 뭘까? 지난해 9월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 민간 아파트 특별 공급 물량을 계산해봤습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40%를 비롯해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다자녀와 기간 추천 각각 10%, 노부부 부양 3%까지 우선 공급되는 특별 공급 물량만 전체의 98%를 차지합니다. 일반 공급에 배정되는 물량은 고작 2%가 전부입니다. 자녀가 2 이상 있는 신혼부부 가정은 생애 최초까지 노려볼 수 있어 기회가 확대된 셈이지만 가점을 통한 일반 공급 청약을 기대했던 수요자 입장에선 당첨의 가능성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불리한 분들은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기존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파는 상태에서 가점을 조금 쌓아 놓으셨던 분들이 일반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첨 가점은 올라갈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의 세종시 당첨 가점보다는 좀 올라갈 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공급 1순위권에 있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 같은 문제점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특별 공급 비율이 주택 공급 규칙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율을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배정 물량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특공 물량에서 비중을 소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선형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이 급격한 S자로 계획돼 있어 교통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외곽순환도로의 주변 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해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을 위해 행복도시 예정 지역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종합관리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은 3월이나 돼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아산 감염병 종합관리센터입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시 음압시설 선별진료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진료실과 엑스레이실 등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준공 시기입니다. 당초 아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도 먼저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센터는 아직 외벽 마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하고 이제 그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제 감염병 종합관리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 이제 같이 넣어서 이제 같이 짓고 있는데 일단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연내에 지금 오픈을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고요. 추운 날씨 등 변수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면서 한 달 이상 운영 일시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이나 돼야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감염병 종합관리센터에 대한 운영 준비도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3월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착이 되면 그때 이제 호흡기 클리닉이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이제 예방접종도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이제 병합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 아산 지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은 단 한 곳. 코로나19 확산 속에 감염병 종합관리센터 건립마저 늦어지면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아산 지역에서 19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할 때 12건, 6%가 감소한 수치로 인명피해는 모두 3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명 증가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5건으로 전체 38.4%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순이었습니다. 구조 출동은 6,117건으로 2019년 대비 24.2% 증가했으며 구급 출동은 18,576건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충남의 청년 인구가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충청남도 청년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충남의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70만 6,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충남도 전체 인구의 32.3%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72만 829명에서 2018년 71만 1,974명에 이어 3년 동안 감소됐습니다.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이었으며 천안과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39만 2,004명으로 충남도 전체 청년 인구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지킴이 전화 상담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며 상담은 학교 전문 상담교사 등이 교대로 진행합니다. 자녀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에게도 상담을 지원하며 통화 요금은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지난 2019년 정부의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통과한 세종시청사 별관 신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정난 속에 설계비 예산을 2년째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신도시로 이전한 세종시 신청사. 하지만 너무 작게 지은 탓에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2018년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현재 4개국 1개 사업소 368명의 직원이 시청 인근의 임대청사를 얻어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와 함께 행정 비효율 문제가 불거졌고 세종시는 별관 신축을 시급 현안으로 분류해 추진해왔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필요한 그 연구 검토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이 나면은 아마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청사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019년 11월엔 행정안전부 중앙투용자 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계비 2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별관 신축 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립 예산. 국비 지원 없이 오롯이 세종시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여건에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을 통해 설계비 확보를 바라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커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년 본 예산의 설계비를 확보하고 2023년에 첫 삽을 뜨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가 지불해야 할 임대청사 임대료는 11억 원에 이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시민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문예회관 건립 사업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방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4년 처음 추진된 아산 문예회관 건립 사업. 아산시는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다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은 민간 회사가 건립을 하고 아산시가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없어 건립 기간이 단축되고 운영의 효율성은 높지만 적어도 20년간 임대비를 내야 하는 등 장래 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결과 두 개 업체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현재 아산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늦어도 오는 8월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통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익비용 비율인 BC가 보통 이를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재추진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8개월 정도로 문예회관 건립 여부는 내년에나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아산시는 문예회관을 오는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가운데 문예회관이 이번에는 건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이해 결식 우려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을 지원합니다.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결식 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등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는 방학 중 중식으로 1인당 5,000원 상당의 도시락이 제공되며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급식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안시가 올해 출생한 모든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카시트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용 구급용품과 안전벨트 조절기 등 어린이 안전세트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청정 천안을 만들기 위한 다짐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와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한 코로나19 청정 천안 다짐 선포식. 신축년 지역 기관 단체장들이 모인 첫 공식 행사였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엄중한 위기 속에서 70만 시민의 배려와 협조로 2020년이라는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올 수 있었다며 위기를 넘어 비상하는 천안을 그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믿고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천안을 만드는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에게서 나옵니다.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의회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조들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2021년 천안시 의회도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경기 회복을 위한 국비 확보와 방역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펼쳐나가면 충남의 수도시당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 극복을 이룬 도시고 그리고 청정 지역으로 제일 먼저 선포할 수 있는 도시고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실천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천안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방역 대책에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하고 참석자를 대표해 박상돈 시장과 유홍준 천안시 노인회장의 신년 다짐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해마다 개최했던 신년 교례를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무료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15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오는 15일까지는 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입구가 두 곳입니다. 접촉자 등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람과 증상이 없는 자발적 검사 참여자를 구분한 겁니다. 시는 최근 시민 누구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임시 선별진료소를 개방했습니다. 지난 6일까지 약 9,500명이 검사를 받아 증상이 없던 숨은 확진자 15명을 찾아냈습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3,6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합니다. 매일같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운수 종사자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기한 내 검사를 받고 운수 종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수검사가 시작되자 선별진료소 주변은 검사를 받으러 온 택시들이 질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기침도 심하게 하고 그러는데 꼭 앞에 타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참 위험해. 불리한 점이 많아요, 택시기사들을.
앞서 병천 식품 판매점발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사를 유도해 호평을 받았던 천안시는 앞으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확진자 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임시 휴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합니다. 대상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와 실내외 테니스장, 북부 스포츠센터, 한들 문화센터 등입니다. 또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체육관과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한파로 인해 선별진료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검사 대상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탄력 운영 기준은 1일 최저기온 영하 15도 이하 또는 1일 최고기온 영하 5도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조치원읍과 어진동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운영 중단 기간 중이라도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유증상 등에 대해서는 낮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집중적으로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올겨울 들어 세종 지역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도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세종시 북악면의 한 양계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난 5일 이곳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개 13만 7천 마리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 농장 10곳, 사육 중인 가금류 27만 3천 마리 역시 예방적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500m 지금 있는 농가들 다 이동 제한 조치되어 있고요. 지금 그 발생병 살처분 진행 중이고 추후에 이제 이동 제한 한 농가들에 대한 살처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천안 지역 가금 농장에서도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성남면 종우리 농장에서 AI가 확진되면서 확진 농장을 포함해 인근 3km 안에 있는 농장까지 모두 65만 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지난 4일과 5일 잇따라 성완 산란계 농장과 병천 유경우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천안 지역에서만 살처분되는 가금류 수는 모두 14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는 천안 지역에서 사육 중인 전체 가금류의 15% 정도입니다. 세종과 천안시 모두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모든 가금 농장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7일간 이동 제한 조치하고 예찰과 소독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AI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면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2021년 세종시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민관 협력 배달 앱이 당장 이번 달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지난해 말 모두 6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은 가운데 이 중 2개 업체가 이달 중 시범 운영되고 다음 달부턴 모든 업체가 본격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관 협력 배달 앱이 도입되면 소상공인들은 최대 12%에 이르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2% 이하로 떨어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배달앱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10%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요금 조회나 수도 사용량 확인, 자동이체 신청, 자가검침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특히 자가검침을 이용하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음 달엔 내부순환 BRT 보조 노선이 신설됩니다. BRT 전용 도로와
1번 국도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10시 40분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보조 노선은 시민 이용수 등을 고려해 향후 정규 노선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월부터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 확대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였던 운행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이때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와 수사, 자치 사무로 구분되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가정폭력과 같은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고운동에 건립 중인 세종시립도서관이 올해 하반기 중 개관 예정이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종신용보증재단 역시 하반기 중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2020년 화재 안전지수 1등급을 획득하면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과 19년 모두 5등급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해 만에 4등급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3년 130명에 불과했던 소방관을 507명까지 늘리는 등 소방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올해부터 특별 공급 물량 배정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인데 일반 공급 청약을 노렸던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이달 말 분양 공고가 날 예정인 6-3 생활권 2개 블록 주상복합 아파트 청약에 대한 민원성 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란 소식에 일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과연 문제가 뭘까? 지난해 9월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 민간 아파트 특별 공급 물량을 계산해봤습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40%를 비롯해 신혼부부 20%, 생애 최초 15%, 다자녀와 기간 추천 각각 10%, 노부부 부양 3%까지 우선 공급되는 특별 공급 물량만 전체의 98%를 차지합니다. 일반 공급에 배정되는 물량은 고작 2%가 전부입니다. 자녀가 2 이상 있는 신혼부부 가정은 생애 최초까지 노려볼 수 있어 기회가 확대된 셈이지만 가점을 통한 일반 공급 청약을 기대했던 수요자 입장에선 당첨의 가능성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워진 겁니다. 불리한 분들은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기존의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은 상태에서 가점을 조금 쌓아 놓으셨던 분들이 일반 공급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당첨 가점은 올라갈 거고,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의 세종시 당첨 가점보다는 좀 올라갈 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역차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공급 1순위권에 있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 같은 문제점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특별 공급 비율이 주택 공급 규칙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율을 1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배정 물량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특공 물량에서 비중을 소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선형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는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이 급격한 S자로 계획돼 있어 교통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외곽순환도로의 주변 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해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한편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을 위해 행복도시 예정 지역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종합관리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은 3월이나 돼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아산 감염병 종합관리센터입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시 음압시설 선별진료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진료실과 엑스레이실 등을 갖춘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준공 시기입니다. 당초 아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도 먼저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센터는 아직 외벽 마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하고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제 감염병 종합관리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 이제 같이 넣어서 이제 같이 짓고 있는데 일단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연내에 지금 오픈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추운 날씨 등 변수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면서 한 달 이상 운영 일시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다음 달이나 돼야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감염병 종합관리센터에 대한 운영 준비도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3월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착이 되면 그때 이제 호흡기 클리닉이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이제 예방 접종도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 이제 벽 앞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 아산 지역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은 단 한 곳. 코로나19 확산 속에 감염병 종합관리센터 건립마저 늦어지면서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아산 지역에서 19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할 때 12건, 6%가 감소한 수치로 인명피해는 모두 3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명 증가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5건으로 전체 38.4%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 순이었습니다. 구조 출동은 6,117건으로 2019년 대비 24.2% 증가했으며 구급 출동은 18,576건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충남의 청년 인구가 3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가 발표한 충청남도 청년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충남의 만 15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70만 6,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충남도 전체 인구의 32.3%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72만 829명에서 2018년 71만 1,974명에 이어 3년 동안 감소됐습니다.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이었으며 천안과 아산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39만 2,004명으로 충남도 전체 청년 인구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학생 마음건강 지킴이 전화 상담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며 상담은 학교 전문 상담교사 등이 교대로 진행합니다. 자녀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부모에게도 상담을 지원하며 통화 요금은 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지난 2019년 정부의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통과한 세종시청사 별관 신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재정난 속에 설계비 예산을 2년째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신도시로 이전한 세종시 신청사. 하지만 너무 작게 지은 탓에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지난 2018년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현재 4개국 1개 사업소 368명의 직원이 시청 인근의 임대청사를 얻어 새빵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와 함께 행정 비효율 문제가 불거졌고 세종시는 별관 신축을 시급 현안으로 분류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 타당성에 대해서 좀 필요한 그 연구 검토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이 나면은 아마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정사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2019년 11월엔 행정안전부 중앙투용자 심사까지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 악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계비 2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별관 신축 사업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립 예산. 국비 지원 없이 오롯이 세종시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여건에선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 추경안을 통해 설계비 확보를 바라고 있지만 예산 규모가 커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내년 본 예산의 설계비를 확보하고 2023년에 첫 삽을 뜨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세종시가 지불해야 할 임대청사 임대료는 11억 원에 이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시민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문예회관 건립 사업이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방 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4년 처음 추진된 아산 문예회관 건립 사업. 아산시는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다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은 민간 회사가 건립을 하고 아산시가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없어 건립 기간이 단축되고 운영의 효율성은 높지만 적어도 20년간 임대비를 내야 하는 등 장래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결과 2개 업체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현재 아산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난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늦어도 오는 8월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정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통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익비용 비율인 BC가 보통 이를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재추진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8개월 정도로 문예회관 건립 여부는 내년에나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아산시는 문예회관을 오는 2023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넘어야 할 산이 높은 가운데 문예회관이 이번에는 건립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겨울방학을 맞이해 결식 우려 사각지대에 놓인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을 지원합니다.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결식 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을 비롯해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등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들에게는 방학 중 중식으로 1인당 5,000원 상당의 도시락이 제공되며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도 급식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이웃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천안시가 올해 출생한 모든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출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카시트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용 구급용품과 안전벨트 조절기 등 어린이 안전세트를 선택해도 됩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